반갑습니다. 아메응원단장 허희정입니다. 네,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BBCC 스쿨에 들어오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글 드린 그룹 모든 분들께, 그 탐미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대단하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리더님들을 칭찬을 하고 뭐 그런 그 정도의 그건 아닌데요. 미팅이라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 이 미팅을 도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점수가 차고 넘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어쨌거나 리더님들은 미팅을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자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드에 다니면서 얘기하죠.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많든 적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제품을 잘 전달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할 수 있다. 왜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함께 해보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미팅 참석 100%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BBCC라는 이 미팅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미팅을 올 때 뭐 애들이 학교 갈 때 학교 갈까 말까 망설이고 가냐, 뭐 신랑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망설이고 가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그것처럼 이것도 시스템에 있는 미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고 한대 리더님들이 미팅 참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도전해서 또 내년에 오실 분들도 계시니까 다들 열심히 도전해서 꼭 이 미팅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배우는 자세도 또 되셨다라는 거예요. 리더님들 아시죠? 우리가 왜 고사파이 스쿨도 하고 고다임 스쿨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 했을 때 뒤에 보면 리더님들 뒤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이상 리더님들이 다 앉으셔가지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같이 배우시잖아요. 같이 듣고 열정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함께 그렇게 배우는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정말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처럼 리더님들도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다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먹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단하다라고 칭찬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줌 미팅 다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1대1로 할 수도 있고 2명이든 3명이든 내가 내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뭐 10명이든 20명이든 함께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한 2-3명 정도 함께 미팅을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주관을 했는데 3명 중에 2명이 안 오고 1명 있어. 그래서 나랑 둘이 하고 있어. 그럼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분위기가 다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덜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팀워크를 중요시해서 지금 팀워크에 한몫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함께 지금 수백 명이 BBCC라는 이 스쿨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 에너지와 시너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드리고 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벽 6시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막 책을 열심히 읽고 운동도 해야지. 막 이렇게 또 생각하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또 며칠 한번 하다가 또 못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들 아시죠? 하루아침에 나 내일 일찍 일어날 거야.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운동도 할 거야. 뭐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군대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군대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 6시에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죠. 맞아, 죽죠. 예. 그래서 그때 일어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멘삽을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고 뭔가 멋지게 하고 싶고 늘 마음은 먹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개인적인 힘으로 부족했다면 잘 되지 않았다면 이런 환경에 들어오라는 거죠. 내 의지로는 약할 수 있는데 환경에 나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아침에 보낼 때 진짜 제대로 된 에너지를 주면서 그렇게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죠. 아침에 좋은 글도 많이 적고 많이 읽고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는데 저도 얼마 전부터 저희 파트너분들과 함께 저를 환경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아침에 저희들이 줌으로 다 같이 조찬 북미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날 막 늦게까지 뭘 하고 막 늦게 자다가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거죠. 12시에 무조건 자야 돼 이러면서.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잠 일찍 자는 습관도 가지게 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부족한 저를 환경에 확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또 돌아가더라고 시스템이. 예. 그리고 또 미팅 이런 미팅을 열어주신 모든 리더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BBCC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멋지게 이곳에서 이 과정을 다 수료하면 정말 진정한 코어 리더가 그리고 브론즈 빌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제가 할 주제는 뭐냐면요. 저는 목표와 도전입니다. 목표와 도전. 네,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목표 도전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목표도 가져야 되고 도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참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맞죠. 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너처럼 불치 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서대로 한번 시스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업을 시작하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제가 최근에 대해서 또 드는 생각인데요. 1년 반 전에 그때도 제가 한 분을 만나면서 아메이 사업은 진짜 꿈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셨냐면 파트너의 뎁스 분이세요. 제가 소개로 해서 만났고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주는 감정은 뭐였냐면 다단계라서 단순히 아메이라서 싫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본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2%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계속 고민했는데 일단은 그날은 몰랐어요. 그러고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파트너들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여성분이셨는데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회사를 자그맣게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그때가 추석 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머릿속에 제가 봤을 때는 딴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느낌상 눈빛이 불안해 보였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추석 전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추석 때 뭐가 나가요? 직원분들한테? 네, 맞아요. 보너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너스가 나가야 되고 월급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머릿속에 지금 자금에 대한 게 너무 많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구하러 많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저희 파트너분 중에 뎁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도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여성분이시고 또 이분도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박스 회사를 이렇게 박스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본인이 그 큰 거래 업체 사장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주 큰 그 이 회사의 운명에 달린 그 거래 업체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거래를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런데 거래를 그만하게 되면 이 회사는 완전히 바로 부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분이 만삭이었대요. 만삭이었는데 그때 그 통보를 받고 절대 이 거래를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그 거래업체 사장님 회사 그 사장님 그 집으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분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집 안에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제발 거래를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이거를 진짜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해달라고. 정말 다른 데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만삭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드렸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메이 사업은 진짜 이거는 꿈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하면. 그래서 기본 사업들은 일반적인 사업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사업을 시작하겠다. 일단 뭐 부업이든 추가 수입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거를 사업가 마인드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네, 꿈가꾸기죠. 네, 꿈가꾸기입니다. 네, 꿈을 왜 가꿔야 될까요? 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본인 집이실 것 같아요. 집인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장소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지금 본인 혹시 집이시라면 집을 한번 집안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집안을 둘러봤는데 내가 꿈보도가 없다면 꿈수첩이 없다면 네, 꿈목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마유이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꿈목록을 꿈수첩을 꿈보드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왜 꿈보드와 꿈목록과 꿈수첩 이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열정을 더 받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꿈 목록을 적어야 되고 왜 꿈보드를 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여쭤봤더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뭐 더 열정적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갖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다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꿈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먼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먼저 시스템에 아주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 다 됐고 모르겠고 저희가 DBC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 꿈보드를 만들으라고 할 때 이걸 만들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적이고 뭐 그런 걸 다 알고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이걸 만들고 나면 내가 엄청나게 사업을 미친 듯이 할 거고 내가 진짜 더 사업도 잘 될 거고 진짜 좋을 것 같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돌이켜보면 2009년 2월에 그때 DBC를 듣고 꿈보드를 왜 만들었냐? 그냥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만들어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DBC 이제 첫 번째 들은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그거 막 전지를 사다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고 나니 이래서 만들어라 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리더님들이 꿈보드를 왜 만들어야 되냐고요? 시스템이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다시 주제 그 다음 뭡니까? 사업 시작했고 꿈보드 만들었고 꿈가꾸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 목표를 왜 세워야 되고 도전을 왜 해야 되죠?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목표 세워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니까요.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명확한 목표가 가지고 싶고, 핏빛보다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내가 미쳐버리는 거죠, 정말로. 네, 맞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책에서도 뭐 목표가 없는 부모 밑에는 목표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목표를 가진 사람이 목표 없는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고 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놈의 목표가 안 세워져서 돌아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목표라는 걸 저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명분도 그 다음에 실리도 같이 가질 수 있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내가 파트너에게 도움되는 스폰서가 되고 싶고 내가 진짜 스폰서님께도 도움되는 파트너가 되고 싶고 팀 전체 동기부여 되고 싶고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성취감도 느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목표를 성취하면 캐시백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네, 연봉도 올라가게 되고 여행도 가게 되고 또 실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리더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정말 잘 균형 잡히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가 아마 조금씩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는 각자 다를 텐데 저도 2009년도 2월에 그 DBC를 수료하고 이곳에 와서 이제 하는데요.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온라인 스폰서님들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이하로 수많은 한 수십 명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스폰서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지막 스피치를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빵 프로인 사람이 있고 지금 에메랄드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더 다이아몬드를 빨리 갈 것 같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날 그걸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죠. 누가 더 에메랄드가 더 빨리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다이아몬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핀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메랄드가 더 간절히 원하면 그분이 먼저 가시는 거고 빵 프로가 더 간절히 원하면 그분이 다이아몬드를 먼저 가시는 거죠. 그때 정말 사람이 많았고 저는 이제 그때 한 뭐 3% 6% 이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 선생님 저를 모르죠. 한참 됐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러면서 그날 가가지고요. 막 그날 뭐가 나왔냐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4억이라는 보너스 플랜이 그때 나왔어요. 3년 뒤에 파운더스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때 2009년이었으니까 2012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웁니다. 그날 바로 무슨 목표를 세우냐면 2012년 8월 1일 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워요. 네. 천지도 모르죠. 네. 지금 이제 다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무슨 목표인지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목표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8월 1일 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그 목표를 세우고 미친 듯이 달립니다. 네. 3년을 진짜 완전히 초집중을 하게 돼요. 정말 자나깨나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든 집 비밀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에 있는 모든 비밀번호는 하나 둘 팔 하나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 둘 팔 하나로 완전히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통장이며 뭐며 하여튼 뭐 인터넷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이런 거 많잖아요. 싹 다 하나 둘 팔 하나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그걸 하나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달리는데 제 스토리 중에 하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2009년도에 시작했고 10년도에 차가 뭐 하여튼 완전히 고장이 나고 불이 나게 돼가지고 연기 나고 막 이래서 차를 다시 보러 가게 돼요. 중고 상사에 가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고 상사에 가서 차를 보는데 그 차가 2009년식이었어요. 2009년식이었고 그때는 201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쭉 지나가다 이렇게 차 문 앞에 붙여놓잖아요. 2009년 몇 월씩 얼마 이런 식으로. 2009년 몇 월씩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글을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2010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아니 무슨 3년 된 차가 이렇게 비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쓱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중고차 하시는 분이 딜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분이 날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몰랐어요. 근데 몇 대의 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어요. 뭐라고 알게 됐죠? 지금 2012년이 아니고 2010년도지. 그러니까 아까 그 차는 3년 된 차가 아니고 1년밖에 안 된 차예요. 당연히 그 차인 거죠. 제가 완전히 미쳐버려 있었다니까요. 꽂혀 있었던 거죠. 12년 8월 1일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대로 막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던 거죠. 자, 이제 달려가는데 네, 달려가는데 리더님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내가 그 차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만약에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올려서 가고 있었어요. 차를 가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막 가다가 제가 타이어가 펑크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타이어를 고쳐 끼웠어요. 끼우고도 계속 가는 거죠. 미친 듯이 질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이 상황에서도 난 참 초긍정적이야. 나는 긍정적이야. 이러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번에는 차가 완전히 이제 사고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차를 갈아타고도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도 내가 안 죽은 게 어디야? 지금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나는 엄청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러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초감사를 하더라도 난 이미 목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지도를 들고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때 그 감사와 그 열정과 그 모든 초긍정이 엄청나게 빛을 발할 수도 있는데 목표점이 잘못되면 그 리더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사, 그 열정, 그리고 변화하려고 그 노력하는 거 그런 거 다 어쩌면 소용이 없을 수는 없지 않아요. 어차피 지혜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지만 효과랑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입에서 저도 효과랑 효율성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달리기만 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서 효과며 효율성 이런 거 아예 따지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달리기만 했는데 목표를 가지고 명확하게 달려보고 나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것이 진짜 효율성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우치게 된 거죠. 진짜 리더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감사와 그 목표와 이런 것들이 그 열정 감사, 초긍정 감사 이런 것들이 진짜 명확한 목표일 때 진짜 빛을 더 발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요. 저희가 제 형제 파트너인 몽골 리더님들한테 진짜 많이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또 엄청난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깨우친 게 있어요. 그날 그 스피치 중에서 1시간 동안 정말 좋았지만 제한테 딱 꽂힌 게 있어요. 그분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간다고 실패를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지금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빠르게 간다고 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천천히 간다고 해서 실패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천천히 가든 느리게 가든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그게 너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정말 그렇지. 사업인데 당연하지. 당연하다. 어떤 결과든 어떤 실패든 어떤 실수든 반드시 지혜로 돌아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표를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그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렸어. 그렇다고 무조건 해내면 너무 좋죠. 그래도 저도 벌써 해냈다면 벌써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핀이었겠죠. 그런데 하다가 저도 안 된 게 훨씬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굳이 내가 목표를 성취하지 않았더라도 못했더라도 행복한 도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도전이 아니고 불행한 목표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행복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전에 파운드스 플래티늄 그 QML을 들어가는데 제가 파운드스 플래티늄으로 마무리했을 때랑요. 그리고 작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수석 도전하다가 멈췄는데 작년이었어요. 2번의 도전이 저한테는 다른 도전들도 행복한 도전이 많았죠. 근데 저한테 진짜 가슴에 남는 도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QML을 내가 들어가고 파운드스 플래티늄 마무리를 했어요. QML도 들어갔다고 무대 올라가고 막 있잖아요. OSR도 올라가고 DBC 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파운드스 플래티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이원에서 저희들이 뉴스타트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울었죠. 진짜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고 우리 그냥 가면 거기 가면 다 눈물 나잖아요.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제가 애프터를 쭉 하는데 그때 했던 애프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애프터를 했어요. 에메랄드 도전했지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표한 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저는 진짜 원 없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목표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렸지만 성취를 할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도전이었던 거죠. 무슨 뜻인지 의미 다들 이해하시죠? 여기 BBCC에 들어오신 리더님들 정도라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냥 바로 준비했던 게 아니고 정말 그 전에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 된 지 몇 년 되고 나니 우리 파트너분들이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제 수석 한번 보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야 이렇게까지 팀워크가 될 수 있나? 이렇게까지 한 마음을 모아서 저에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나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났어요. 고사파 스쿨에도 막 다 같이 들어가고 저희가 막 엄청 열정적으로 막 진행을 했었는데 고사파 스쿨이 이제 끝나게 되고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때 그거를 제가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파트너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분들이 본인의 목표보다 내 목표가 더 커서 지금 가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말도 못하게 감사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의리로 그렇게 해내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이거 이대로 계속 괜찮겠나? 이 생각이 조금씩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끝까지 해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허희정이들 진짜 아깝다.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진짜 됐을 텐데 막 이랬는데 정말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코로나하고 진짜 하나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도 상관없고 1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랑. 그래도 코로나 터져도 다 해내시는 분들이 해내셨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터져도 뭐 다 하실 거 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었고 제가 그게 들어왔고 파트너와 함께 앉습니다. 앉아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해. 우리 작년보다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 리더님도 진짜 엄청 핀업했고 우리 진짜 대단해. 나 정말 리더님 이렇게 같이 달려준 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행복한 도전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느낀 게 많다.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내년 준비하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파트너를 앉혀놓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설픈 경험이 내 발목을 잡잖아요. 다이아몬드 갈 때 탐리더님, 윤용미 보선님 얘기하셨었죠. 보석을 갈 때는 준비와 학습파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면 힘들어질 수 있다. 집중화 있는 파트너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때 막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그때 천지도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요. 무조건 가는 거죠. 막 가고 났었어요. 가고 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고 나니까 신은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무렵에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표 있는 스폰서여서 미안하다. 스폰서의 목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었으면 당신은 너무 편하게 그렇죠. 9% 하는 파트너들 제가 파운더스 PT가 목표예요. 그럼 9% 하는 파트너들 막 이렇게 많아.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즐겁게 사업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저대로 그렇게 같이 가면 되는 건데 스폰서의 목표가 다이아몬드여가지고 당신이 너무 힘들었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러고 나니까 그 어설펐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죠. 내년 준비하자 이러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친 듯이 했습니다. 후반전에. 저는 양심 손을 얹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2009년 DBC 술 그때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쭉 했는데 9월 달이 금방 또 닥친 거예요. 돌아섰는데 9월인 거예요. 돌아섰는데 9월인 거죠. 근데 이게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자고 했는데 우리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미친 듯이 준비해서 네트워크 쫙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리더님도 파운더스 플래티넘 하고 시드니도 같이 가고 우리 멋지게 시드니 가서 막 와인 한잔 하자 막 이렇게 멋지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안 세운 거 아니에요. 목표도 다시 멋지게 세웠습니다. 1년 플랜, 2년 플랜, 3년 플랜 다시 쫙 세웠어요. 세워서 했는데 9월이 됐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도 바뀌지 않았어요. 작년 봄하고. 오히려 한 파트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미팅장을 못 오고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없어진 상황도 있었죠. 오히려 9월이 됐을 때는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깨우치게 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상담해 주실 때 물었거든요. 저한테. 그래 6개월 준비해서 성장했나? 이렇게 묻길래 제가 아니요. 1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닦아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지금 우리끼리니까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리더님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에 대한 리더님들이 이 스쿨에 대한 그리고 리더님들이 보석에 대한 그 목표가 없었다면 리더님들 지금 1000만 이상을 다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1000만 이상을 다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데 리더님들 이하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브론즈 빌더가 나왔을 거예요. 리더님들 파트너 중에 분명히 브론즈 빌더가 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브론즈 파운데이션 나왔겠죠. 브론즈 빌더 분명히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리더님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에 대한 1000만에 대한 이 스쿨에 대한 리더님들의 보석에 대한 목표가 없었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그 친구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브론즈 빌더를 해주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습니까? 목표가 정말 명확하지 않았다면 리더님들의 목표가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목표가 있게 한번 움직여보고 목표를 그렇게 하고 준비하면서 한번 움직여보니까요 제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파트너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 없는 스폰서를 만나도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파트너는 목표가 있어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스폰서가 목표가 없어. 그러면 파트너의 성장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스폰서는 목표가 있어. 근데 파트너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담이 되고 일을 진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둘 다 환장하는 진짜 상황인데 제일 좋은 거는 아시잖아요. 파트너도 목표가 있고 스폰서님도 목표가 있을 때는 진짜 멋진
팀워크가 돼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리더님들이 목표를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목표 있는 스폰서도 되고 목표 있는 파트너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샌드위치니까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순간 그게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제가 49% 51%를 스폰서님 말씀하실 때 상대를 위한 마음이 1%를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행복하고 즐겁고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지 정말 즐거운 아메를 할 수 있고 진짜 당신이 당당한 아메도 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아메이 그거고,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브즈를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게 맞다. 맞습니다. 맞아요. 51%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49% 나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 친구의 브론즈 빌드를 위해서 내가 100%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9% 리더님들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를 욕하셔도 상관없고요. 괜찮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나의 이 이기적인 목표가 파트너를 위한 이타적인 목표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가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때 그 이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표 49%가 50% 이타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리더님들이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 가지면 진짜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목표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목표 가지는 순간 왜 그거 있죠? 비바람이 막 몰아쳐. 그래서 내가 막 우산을 들고 막 가. 그런데 막 우산이 가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우산이 막 뚫고 나가는 거 있죠? 비바람 부는 비 오는 날. 그럴 것 같죠? 목표가 생기면. 그렇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목표를 가지게 되면. 일단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알 거고, 특히나 내가 내 자신한테 증명승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보는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올해는 이걸로, 내년에는 이걸로, 어떻게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나를 도마에 올리고 모든 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과연 두려울 수도 있고 설렐 수도 있는데요,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져보니까 없을 때가 오히려 폭풍 부는 날이고 폭풍을 치는 날이고, 진짜 진한 목표를 같이 가지게 되니까 정말 화창한, 알죠? 너무 화창한 하늘의 빛도 너무 그 햇빛도 반짝이고 하늘 너무너무 푸렇고 구름도 너무 이쁜 그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그날처럼 이 아메 사업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만큼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없을 때가 더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아시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이 사업을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하잖아요. 책도 막 읽어보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지금 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책 안 쓰신 분 여기 있습니까? BBCC에? 네, 다 거의 다 쓰셨죠. 그거 쓰시고 책도 읽고 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나뭇잎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뭇잎이 노랗게 됐어. 그럼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럼 이걸 떼내고 일찍 일어난 나를 바꾸고, 책을 안 읽는 내가 너무 싫어. 그 노란 나뭇잎을 떼내고 내가 다시 또 초록 색깔 잎을 붙이고, 이 또 뭡니까? 운동도 안 하는 거, 뭐 사업 설명 안 하는 거, 나 이렇게 해서 막 또 사업 설명 100회 도전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갖다 붙이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게 나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나무 뿌리가 있죠. 네. 이 뿌리를 건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나뭇잎을 갈아치워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리더님들이 진짜 깊숙한 뿌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리더님이 그 방법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리더님들이 꿈이랑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최종 목적이 뭔지, 최종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뭔지, 그걸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뿌리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 뿌리로 내려가서 내 자신과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스폰서님이 주시는 목표, 그리고 가야 되니까 분위기상 그런 목표,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1년 플랜, 2년 플랜, 3년 플랜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그럼 내가 이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1년, 2년, 3년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정말 정확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이나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라는 거지. 내가 그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뿌리를 다시 파헤쳐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파헤치잖아요. 내가 그걸 다 뽑아내버렸어. 이 나무는 어차피 안 돼. 지금 이거는 그 다 뽑아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생긴 그 씨앗을, 내가 진짜 이걸 왜 해야 하든지, 왜 하고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면 그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보세요. 심어서 그것을 다시 물을 주고, 그때부터 다시 그름을 주고 다시 제대로 키워낸다면 진짜 멋진 나무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나무에서 뭐가 배요? 꽃이 피고, 리더님들이 엄청난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산이 되겠죠. 산이 엄청나게 건강한 산이, 아주 푸르른 산이, 진지하게 자기 다시함과 함께 뿌리를 다시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뭇잎을 갈아 끼운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만 방법을 다 하고 있죠. 사람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터져서 미팅 못하고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럴 줄 알았는데요. 이게 줌 미팅 때문에 지금 미팅이 1000% 많아졌다고. 네. 아침 저녁으로 다 줌에서 계속 많아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줌이니까 수시로 막 다 만나니까 미팅이 제가 봤을 때 1000%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그 안에서 너무 열심히 달려 사업을 잘하고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다들 저희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진짜 목표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사업설을 많이 하고 진짜 저렇게 회원가입도 많이 시키고 SOP 장보를 저렇게 많이 받고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야? 나는 왜 움직여지지 않지? 움직여야 되는 건 아는데 알겠어. 그래서 나 움직여야 되는 건 아는데 안 움직이는 나 때문에 미치는 거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꿈이 부족한가? 내가 꿈이 약한가? 내가 목표가 약한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인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자문을 해보겠지만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리더님들이 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답답하게 하고 있던 분이 있었다면 왜 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리더님들 탓하지 마세요. 리더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리더님들은 단지 스케줄이 없을 뿐입니다. 네.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리더님들이 목표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리더님들이 도전, 결단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리더님들은 단지 스케줄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 것 뿐입니다. 스케줄이 있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스케줄 있을 때, 미팅 있을 때 한번 돌이켜 볼까요? 미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10시에 미팅 있어. 가는 거죠. 11시에 미팅이 있어.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눈 떠서 학교를 가는 것처럼 나도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케줄이 없으니까 집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강의에서 많이 들었죠. 조재철이 되는 강의에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해. 사업 설명 많이 했어. 그럼 사업하겠다는 사람 나왔어. 그래서 DBC에 같이 초대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을 또 해보겠대. 그래서 난 또 사업 설명을 해. 그래서 또 그 사람과 함께 움직여. 사업은 더 잘 돼. 또 DBC에 누군가 초대됐어. 그럼 난 너무 신이 나. 그래서 또 사업 설명을 해.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스케줄이 없어. 움직이지 않았어. 아무의 말을 하지 않았어. 사업설명 못했어. 누구도 만나지 못했어. 사업은 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난 자꾸 나를 자책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말 특히나 저처럼 이런, 제가 장형 중에 극장형을 요새는 뭐라고 하냐 봤더니 개장형이라 하더라고요. 개장형이잖아요. 개장형인 분들은 어떻게 다니냐면 그냥 막 다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그냥 막 해요. 막 하는데 정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리셋 타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잡는 날을 가지시고 최소 일요일 날 한두 시간만 하면 충분히 스케줄 가질 수 있잖아요. 스케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스케줄을 잡아서 일주일치 스케줄을 딱 잡아 놓으면 그러면 리듬들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뻥걸 내진 않을 거니까 최소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당연히 그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움직이다 보면 또 열정이 살아나고 리더님들은 또 반드시 승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책하지 맙시다. 정말 여기 BBCC에 들어와 있는 분들 진짜 다들 대단하시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멋진 리더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님들은 아마 브론즈 빌더를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엄청난 리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다 함께 명확한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또 도전해서 함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네, 팀워크!